고민조고 살아가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스탠딩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원래 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진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앉아서 하지 않고 오늘은 스탠딩으로 칠판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 수시 설명회 1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2부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2부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은 저희가 녹화방으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라이브로만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유로라인으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끝까지 잘 보시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수시 지원 전략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고고! 자, 2022학년 수시 비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점검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1 때보다 2022 때 뭐가 바뀌었을까요? 정시는 나중에 볼게요. 정시는 좀 늘어난다라고는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정시 방송 때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시에 대해서 좀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고 특기자가 있는데 솔직히 특기자나 실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요. 오늘은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논술 같은 경우도 전체 인원의 요즘 3%밖에는 안 됩니다.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이랑 교과랑 논술인데 오늘 요거 3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2021학년에서 22학년을 봤을 때 요번에 22학년 이 데이터를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 교과 전형을 봤을 때요. 21년에는 42.3%고요. 교과 전형이 22년이 됐을 때 42.9%까지 늘어났대요. 진짜 조금밖에 안 늘어났네요. 라고 하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번 시즌은. 솔직히 저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하실 때 이 데이터들을 보시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 아이한테 맞춤형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데이터를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왜 안 맞냐면요. 요번에 인서울 일명 서울권 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진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서울권 대학교 교과 전형 추천 전형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인원을 뽑습니다. 이게 요번 수시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 추천 라인에 대한 교과 전형을 진짜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그냥 좀 쓸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학종이라 그래요. 그죠? 저 글씨 못 쓰는 건 알잖아요. 그죠? 학종을 준비할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4대 요소라는 걸로 아이들을 뽑는데 이 4대 요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모든 걸 다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단순 내신 등급만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아이의 편차, 원점수 이런 것들을 다 봐요. 대학교가 성적 추이도 보고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진짜 단순 내신 등급을 대학교가 환산한 점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비교과를 어떻게 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진짜 학교 수준 다 필요 없고 등급만 잘 나오면 돼요. 이 교과 전형이 202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교과 전형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서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과 성격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고요. 교과 전형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한양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성균관대학교도 솔직히 꼼수가 있는 교과긴 하지만 일단 단순 정량평가 하겠다라는 전형도 생겼고요.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도 솔직히 서류가 좀 들어가지만 건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은 대학교들이 교과 전형 일명 단순 내신 등급으로 뽑는 이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과 전형을 수시의 가장 핵심 특히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진짜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야 되는 게 바로 교과예요. 그런데 아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게 전국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대학교인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 교과 전형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번에 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상대수랑 절대수는 보실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또 좀 뭘 보고 가야 되냐면요. 학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생의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시로 준비할 때 뭐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뭐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냐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입시라는 게요, 되게 많은 전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전형이 있어요. 하나만 잘해도 진짜 좋은 대학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잘해도 진짜 좋은 대학을 가는데 그 하나가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신 등급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있으면 학교에서 3학년 기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종합성적표라는 걸 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종합성적표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다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들, 3학년 비중이 높았을 때 내신 등급과 그냥 균등하게 갔을 때 내신 등급. 근데 그것도 중요하게 봐야,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학교 환산 점수라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부터 좀 봤으면 좋겠냐면요. 일단 첫 번째 계산하셔야 되는 건 전체 내신입니다. 우리 아이가 전체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냥 전교과를 다 했을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요 과목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가는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 가는 아이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주요 과목 4과목이라 그러죠. 이 4과목의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 성적과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이 어떻게 성적 추이가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교과라는 전형을 뽑을 때 학교마다 교과를 계산하는 환산 점수를 할 때 비중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을 안 두고 가는 학교도 있고요. 1학년 때는 한 20% 보다가 2학년, 3학년 때 40해서 100%로 계산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2, 3, 5로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요. 진짜 학교마다 교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솔직히 교과 전형을 넣을 때 성적 추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그 토탈 점수 나왔을 때 그 학교에 우리 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 추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대학교가 학업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계산하다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성적이 좀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대학교가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 그런데 만약 1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하는데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컨설팅 하면서 상위권 대학교를 아이들을 보낼 때 여태까지 제 경험상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내려가는 아이가 상위권 학교를 합격한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컨쇼는. 제가 보통 이렇게 내려가면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전공학업 내신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학업 내신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교과는 필요 없어요. 교과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요. 우리 아이 전공학업이 어느 정도 성적대가 형성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간다라면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해야 되고요. 수학 안에 반드시 기하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 점수, 화학 점수가 어느 정도 원점수와 등급이 형성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라면 수학과 영어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이 어디에 더 잘 돼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교과 전형은 필요가 없겠지만 교과 전형은 진짜 단순하게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성적에 대한 추이와 이런 전공에 관련된 학업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자,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경영학과 가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성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3등급이고 사회가 3등급인데 영어랑 수학이 1등급이라면 이 친구는 경영학과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왜? 경영학과에서 전공 1순위 과목이 바로 영어랑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경상계 가는 아이들 수학 못하면 제가 집어넣지 말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공학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공학업이 우리 아이가 어느 학과를 집어넣었을 때 더 잘 구성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논술입니다. 이거 논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문과 아이들 필요 없고요. 문과 아이들 필요 없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문과 아이들 제외하고요.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점수를 반드시 꼭 잘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이 3등급이잖아요. 3등급 이하면 솔직히 수능논술 한다라는 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2등급 중후반도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학 레벨을 좀 낮추면 한번 해볼 만은 하겠지만 그래서 상위권 논술 같은 경우는 1, 2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2등급도 초반 정도는 나와야 되고 모의고사 시험을 풀었을 때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 등급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금 말한 요 부분들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체 내신과 주요 내신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준비하시면 좋고요. 성적 추이나 전공학업이나 이 수학 점수를 보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한번 지우고 갈게요. 이거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지우개를 빨았어요. 빨았는데 이게 다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안 마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말랐네요. 막 렌즈에다 넣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까. 두 번째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솔직히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생활기록부 수준을 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과를 간다라고 장래희망이 나빠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아이들은 학과를 어느 정도 정했잖아요. 그 학과를 정해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키워드를 통해 갖고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키워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그 키워드들이 학년에 따라서 좀 발전하는 모습들 연관성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간다라면 어떤 유전이나 DNA 이런 생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디에 좀 있어야 되냐면 동아리나 진로나 수행평가 같은 곳에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랑 진로 활동이랑 세부 능력을 오늘 생활기록부를 좀 보실 때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주제나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생명공학과를 가는 친구 같은 경우는 유전이나 DNA나 이런 생명과 관련된 활동들이 어느 정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 곳은 바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어느 정도로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이 좀 연결고리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 경영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갔을 때 언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게 1학년, 2학년 생기부에 조금 보여지고 특히 1학년 주제를 잡았던 게 2학년 주제와 좀 연관성을 만들어간다. 이러면 진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괜찮은 생기부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진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생활기록부를 열었는데 진로활동에 적성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홀랜드 검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진로 검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대학이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맞아요. 아십니까? 저 그거 검사하면 천체 우주학자 나오는 거.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과에 피가 흐르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는 솔직히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진로나 전공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관심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뭔가 조사하는 과정들 이런 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로 특강을 듣더라도 그 특강에서 배움이 있다라면 그 배움을 학생이 어떻게 그걸 구성하면서 만들어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활동을 오늘 체크를 하실 때 이런 적성검사 같은 게 막 잔뜩 써져 있고 뭐
진로 선배와의 만남 이런 거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생기부는 네, 그렇게 좋은 생기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분들한테 부탁 하나 할게요. 자, 우리 방송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봐요. 아시다시피 제가 컨쇼는 우리 엄마들한테 제가 워낙 인기 많아요. 그죠? 네. 아버님들한테 요즘 인기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 나중에 아버님들 소주 한잔 할까요, 저희? 하여튼 근데 우리 학생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동아리랑 진로 같은 경우 동아리 애들과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생기부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공유해. 괜찮아. 뭘 그것도 그렇게 꽁꽁 싸들먹고 안 보여줘. 괜찮아. 보여줘도. 그런데 왜 서로 좀 봤으면 좋겠냐면요. 만약 동아리 같은 경우 같은 동아리 아이들이 자기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한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를 했을 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랑 내 생기부가 써져 있는 게 거의 똑같아요.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써졌는지 서로 공유를 안 하니까 내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랑 공유하다 보면 동아리 선생님이 써놓은 거를 봤을 때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달랐고 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써져야 되는데 만일 정말로 거의 뭐 야 네가 나고 내가 넌데? 처럼 비슷비슷하게 써졌다 그러면 그 생기부는 날아갔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공유를 하면 동아리랑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복사, 카피했는지를 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생활기록부의 수준을 좀 따져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전공과 관련된 학업 안에 얼마나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 수준 정도는 우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드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3월 4월 이제 좀 있으면 6월 모평을 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 모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6월 모평이 짱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6월 9월 모평 중요하다고. 그죠? 그 이유가 평가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출제하실 분들이 냈기 때문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6월 9월을 내면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세요. 그래서 그 시험지가 되게 중요하고 솔직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면서 난이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6월 9월 성적이 수능 성적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잘 안 올라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고 그걸 보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6월을 보질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5월이에요 저희. 라이브 자체가 지금 5월달에 진행이 돼요. 5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요. 솔직히 표준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 표준 점수는 솔직히 수능 본 다음에 중요한 거고요. 뭘 보아야 되냐면 100분위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있으면 성적표에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있으면 좌측 중앙에 보면 국어, 수학, 탐구 네, 그 부분에 100분위가 한 몇 점 정도가 나와 있는지 그 100분위를 반드시 잘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학생의 수시를 할 때 기초적으로 자료를 조금 구성해 놓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해요? 라고 하셨을 때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상중하 라인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정권을 잡을 때 필요한 지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 놓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기자 전형이랑 실기는 일단 뺐습니다. 일단 수시를 학생이 지원하는 전략에서 가장 그래도 인원을 좀 선발한다라는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의 수준을 평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수준을 학부모님들이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라고 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봤는데 결론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수준을 평가하려면 일단 첫 번째 많은 표본을 봤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사정관의 눈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
정성적인 부분은 제가 말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정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고 기준이에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기록부 수준 안에 우리 아이 학업 성적이요. 몇 등이 나와야 되냐면 서울 안에 있는 이름 좀 있는 대학 가려면 2등급 중반 정도는 나와야 돼요. 성적이. 그 이유가요.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 아까 말했지만 4대 요소 중에 뭘 보냐면 학업 역량이라는 걸 봅니다. 학업 역량인데 결국은 학업 역량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인데요. 이거를 제가 대학교가 정량, 이 내신에 대한 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되게 높이 봐요. 그러니까 비교과 가지고 정량된 어떠한 이런 내신을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거 컨설팅 할 때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말하는 건데 만약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왔어요. 그런데 A라는 애가 만약에 1.3등급이고요. B라는 애가 만약에 1.3등급인데 둘 중에 한 명만 뽑을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누구 뽑으실래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둘 똑같은 아이인데 그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을 계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보여달라 그래야 되냐면 비교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생활기록부 수준인데 그거를 참 말해드리는 게 어려워요. 기준을 말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학부모 특강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다. 네, 그거를 오늘 설명해서 말해드리면 오늘 네 아무도 못 나가요. 오늘 우리 12시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방송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C라는 애가 왔는데 얘가 만약에 1.5등급인데 비교과를 평가해 봤더니 얘가 C고요, 얘가 B고요, 얘가 만약 A 정도의 비교과를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A라는 애가 C나 B랑 한번 부딪혀 볼만 합니다. 비교과가 얘네들보다 좀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D라는 애가 왔는데 얘가 만약 1.7등급이에요. 와, 그런데 얘는 비교과가 A 뿔이에요. 그러면 얘가 C나 B랑 얘네 둘과 붙잖아요. 절대 못 이길걸요. 왜 그러냐면 1.7이 학업의 1.3을 이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의 성적이 나왔을 때 나머지 편차와 비교과로 학교 수준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거지 학업 성적이 아예 부족한데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집어넣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7이면 1.7에 맞는 학교를 구성하는 거고 대신 비교과가 A 뿔이니까 그 학교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비교과 가지고 학업 성적을 뒤집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만큼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업 갖고 그걸 뒤집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방송할 때 서류 좋다고 학업 성적 부족한 거 어떻게 커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첫 번째 생활기록부 수준을 평가하더라도 우리 아이 내신에 대한 성적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대학교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량평가를 통한 등급만 보진 않아요. 원점수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 보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전국자사 아이들 96점짜리가 편차가 8점 몇 뜨면서 4등급 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아이는 네, 일반 고등학교 1등급이랑 부딪혀도 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상위권 안에 있는 학교를 집어넣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2등급 때 초중반은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고 1등급은 돼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요, 교과 전형입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에 이게 할 말이 제일 많아요. 컨설팅 하기도 되게 복잡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컨설팅을 하는데 한 학생이 뭐 교과 전형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제가 작년 입결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그렇게 하겠다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도 분석이 안 되는 걸 학생이 한다라는 게 하여튼 좀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요번에 교과 전형 집어넣는 게요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작년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인원 제한을 묶은 학교들이 생겼어요. 이 인원 제한을 묶어놨다라는 게 점수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 작년에 고교연계를 뽑고 학교장 추천으로 뽑은 그 안에는 그냥 종합전형 같은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대신 이번 시즌은 서류 평가가 다 빠지면서 진짜 정량 데이터로 교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데이터가 없어요. 다 예측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예측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방송으로 다 오픈해 드렸거든요. 그거 구할 때 그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기는 좋은데 그거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값이 다 들어간 건 또 아니거든요. 걷다가 요번에 추천 전형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지를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만 조사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 최소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등급 갖고 계산하시면은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다 환산 점수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학교가 발표한 입결을 환산 점수로 구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 아이 환산 점수를 구해서 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단순하게 등급을 보고 하시면 안 되고 환산 점수화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또 하나, 인원 제한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원 제한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뭐 연대나 고대. 걷다가 연대가 퍼센테이지 늘리잖아요. 네. 너무 조금 잡아놨다 싶었어 내가. 그러면 돈 못 벌거든. 하여튼 걷다가 뭐 고대보다 우리 학교가 더 위잖아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번 년에 네, 하여튼 그래. 근데 요번에는 추천 인원이라는 것들이 제한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처럼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다 학교장 추천 받고 제한 안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인원 제한에 대한 체크 부분들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수능 최저입니다. 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실 때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6월 9월 모평 성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수능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때 대학교를 선정하실 때는요, 그 대학교가 말하고자 하는 입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최저 몇 과목이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과목 보는지 2과목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3과목 보는 학교가 2과목보다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 레벨을 따지면 경희대학교가 홍익대학교보다 높은 학교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뭐라 안 하시겠지? 야, 요번에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순위 발표한 것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게 솔직히 저도 찍고 올려놓은 다음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대가 많이 깔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보시면요 3개를 보는 학교가 홍익대학교고요 2개를 보는 학교가 경희대학교예요. 당연히 경희대학교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최저가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홍익대학교처럼 이렇게 3개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빵꾸라는 게 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컷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3개를 할 수 있는지 2개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는 3개를 준비하다가 2개를 또 보는 학교를 이렇게 받쳐서 가십시오. 아니면 2개를 보는 학교를 던져놓고 3개로 받치십시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월 9월을 어떻게 봐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학교가요 3개 합 7이랍니다 3개 합 7인데 우리 아이가 6월 모평을 봤는데 3개 합 8을 갖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시험장 가서는 하나 올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빼고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지금 2개 합 갖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336짜리 학교를 찾는다거나 235짜리를 찾거나 하여튼 2개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모평을 보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나 하나 올릴 수 있다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장 가서 올려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6월, 9월을 봤을 때 3개로 갈 건지 2개로 갈 건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언제 9월 가채점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최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로 대학 라인을 짤 때는 입결만 보고 짜는 게 아닙니다. 최저 라인까지 다 계산하면서 짜셔야 돼요. 그렇게 상중하 라인을 구성하고 짜야지, 안 그러면 최저 때문에 싹 다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가 컨쇼가 상중하 라인으로 대학을 컨설팅 할 때 짜는데 웬만하면 안정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잘 안 떨어뜨립니다, 저희가. 그런데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과 갖고 받쳐놨고 6월, 9월을 봤을 때 최저를 맞춰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장 가서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잡을 때는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잡으셔야지 나중에 교과 라인으로 대학 라인을 구성했을 때 안정권 구성하기가 되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6월, 9월 같은 경우는 가채점을 봐야 되거든요. 성적 나오기 전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요 6월과 9월을 보고 잘 판단을 하셔서, 만약 우리 아이가 3개 합을 못 맞출 것 같잖아요. 그러면 2개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세요. 2개만 준비했다가 2개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받쳐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효율성과 난이도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줄여주는 거에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탐구를 몇 개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탐구가 보통 하나가 많이 들어가요. 2개 평균으로 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잘 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라인에 대해서 교과 전형도 준비를 했다라면 마지막 카드 논술입니다. 솔직히 논술은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고3 아이들이 아니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3등급이에요. 3등급 이하예요. 3, 4, 5, 6, 7, 8, 9 이해가시죠? 3, 4, 5, 6, 7, 8, 9, 8, 9예요. 그런데 보세요. 3등급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자니 생활기록부 관리가 부족해요. 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가 생활기록부 준비를 안 하다가 3학년 됐을 때 학종을 준비하겠다고 막 부랴부랴 움직여요? 그러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실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3등급이다 보니까 교과전형 집어넣을 게 없어요. 집어넣으려면 조금 내가 마음에 드는 학교를 못 넣어요. 막 한성대 이런 데 넣으래요. 그러니까 못 넣겠는 거야. 짜증나갖고. 이해가시죠? 나 아무리 못 가도 국민대는 가야겠는데 국민대로 3등급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볼 만한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전형도 못 넣고 특기자는 더더욱 안 되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논술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요, 아마 지금부터 움직였을 텐데 논술학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문논술. 그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논술을 준비하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학 점수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뭐냐면 수리논술을 보는 아이가 수학이 3등급이 나온다? 걔가 과연 수리논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수리논술 할 시간에 수능이나 잘 봐와라 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성적도 2등급, 1등급을 못 만드는데 수리논술을 한다는 거 전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학원은 된다라고 해요. 근데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이게 진짜 논술하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여기에 지원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래프가 보통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일 논술이 3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한 8대 1에서 10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대학교가 실질 경쟁률을 발표를 해줍니다. 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노란색인데 노란색 갖고 하면 잘 안 보일 텐데 한번 열심히 칠해볼게요. 만일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가 합격선입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 어떡하지? 야 조교야 빨간색 좀 갖고 와봐라. 하여튼 여기부터 여기가 네 합격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 밑에 여기부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이 뭐냐면 실질 경쟁률인 거예요. 여기부터 요만큼이 실질 경쟁률이고요. 그러면 얘네 누구냐면 얘네가 바로 최저를 못 맞춰오는 애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에요. 최저 생각보다 엄청 못 맞추거든요. 또 하나 여기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가 아예 준비 자체도 안 됐는데 하는 애들이에요. 수학 3, 4등급 애들, 막 4, 5, 6등급 애들. 우리 아이 문과아이인데 막 7월 달부터 날 완전히 더워져가지고 이제 찬바람 불라 그러는데 막 논술 시작하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준비 자체가 안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누구예요? 얘네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학교로 빠질 애들. 잘 봐가지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실질 경쟁률은 요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일 솔직히 자연계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과 애들 같은 경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문제나 이런 유형 같은 것들을 좀 미리미리 보면서 학교 패턴 같은 거를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준비를 안 한 학생은 아니죠. 그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 최저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냉정하게 테스트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모의 논술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런 거에 좀 참가를 하면 대학교가 냉정하게 우리 아이를 평가를 해줬을 때 그 안에 어느 정도 답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자, 가천대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적성검사를 보던 학교가 논술로 지금 전향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전통 논술이 아닙니다. 전통 논술이 아니고요. 수학 문제를 형식을 써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논술 수준은 아니고요. 적성고사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적성고사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수능 특강 정도 수준으로 내는데 그거를 풀이를 써야 된다. 요런 게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조금 논술 실력은 안 되더라도 수학이 한 3등급 정도 나온다라면 이런 가천대학교 적성을 대신하는 논술학교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게 수학만 보는 게 아니고 국어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수준이 진짜 논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하는 전략인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나 논술이에요. 그런데 논술은 솔직히 잘 생각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진짜로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논술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아예 정시를 파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정시 인원이 워낙 늘어났고, 걷다가 요번에 2021학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논술이 그러니까 정시가 빵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학교도 빵꾸가 나고 직어국도 잘 차지하면 막 빵꾸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아마 40%까지 막 늘어나고 하면은 논술보다도 정시 라인으로 대학 라인의 문을 열기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평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 교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면 최저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일 논술을 하실 거면 냉정하게 테스트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술 학원에 가서 테스트 받으면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3자나 이렇게 논술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대학교에서 하는 이런 모의 논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 아이가 만일 재수할 거예요. 그러면 하 라인 안 짜셔도 됩니다. 상중으로 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지만 컨설팅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안정권 잡는 겁니다. 솔직히 안정권 잡아놓으면 나머지 대학교는 다 던지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그냥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분석했을 때 그 아이한테 잘 맞는 학교들을 구성하는 거는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안정권 잡는 데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이 저 재수할 건데요 그러면 저 진짜 대학 라인 빨리 짜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짜지만. 자, 그러면 상중하 라인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 짤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교 집어넣으실 때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수를 모르고 지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대학교 군을 너무 짧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권을 잡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1.4등급이랍니다. 1.4등급 아이한테 안정권은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르네상스로 집어넣으면 1.4니까 붙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경희대학교가 1.4등급이라고 무조건 뽑아줄까요? 전공적 합성 엄청 많이 보는 전형인데 걔네가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나 전공적 합성 이런 나머지 요소들도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런 정성평가를 하는 라인에서는 안정권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걷다가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을 잡을 때는요. 무슨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정량평가로 찾으셔야 됩니다. 정량평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교과전형과 수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방송할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3월, 4월 모평 100분이 조사하시라고. 그게 바로 안정권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학교 군을 나눠놨는데요. 이 군은 저희 컨쇼의 정말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학교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어요? 라고 뭐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안 따라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맨날 욕먹는 게 저 서강대랑 이대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아주.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저희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저 할 말 많거든요. 솔직히 그 밑에 댓글 보고 할 말 많은데 안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여학생 어머님들 중에 이화여자대학교 아직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중앙대랑 이대 되면 이대 가겠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앙대 가라고 꼬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경희대랑 외대보다는 이대가 이공계 때문에 무조건 낮게 깔 수가 없습니다. 인문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문과 같은 경우는 1군 안에 서울대랑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집어넣어놨고요. 2군에는 연세대 고려대학교, 3군에는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군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경, 외, 시 1열로 줄을 세우시면 다 떨어질 수 있으세요. 왜? 중앙대나 외대나 시립대나 경희대학교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요. 그렇게 큰 차이로 막 아이들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군 라인을 통해서 위아래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군을 가지고 아이들을 줄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까요? 자, 만약 1.4등급 인문계 학생입니다. 1.4등급 인문계 학생이고요. 3월, 4월 모평이 91점 정도가 나왔고 6월 모평을 봤을 때도 한 92점 정도가 나온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학생이었을 때 상중하 라인 짤 때 어떻게 짜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짜는 것처럼 계산하면서 짜시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대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 시간 투자하기 그러니까 시간 투자하기가 좀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전에 방송 출연했을 때 인생 분업이라고. 그거 아십니까? 저 세탁소에다 옷 진짜 많이 맡기거든요. 그 이유가 전 세탁할 시간에 제가 컨설팅을 분석해서 제가 잘하는 걸로 돈 벌고 그 일부의 돈을 세탁소에 맡기면 된다라는 게 제 사상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만약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만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꼭 저를 찾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컨쇼 지금 거의 마감이에요. 네, 진짜 몇 명 안 남았거든요. 한 20명 남았나?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원래 그래요. 원래 6월 되기 전에 마감됩니다, 저는. 자, 보시면은 좀 자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네. 상중하 라인 어떻게 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4등급 아이예요. 그죠? 1.4등급 아이고요. 뭐 일반 고등학교 아이인데 학교 수준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따져서 저 같으면 이제 따졌겠죠. 그랬을 때 보세요. 안정권부터 갈게요. 안정권을 집어넣을 때요.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 전형을 집어넣으면 솔직히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문과로 계산해 보면 대신 인기학과 말고요. 근데 인기학과 말고 아이를 꼬셔야 돼요. 비인기과로. 그러면서 그러겠죠. 야, 너 이거 인기학과 집어넣으면 안정권을 경희대까지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요 밑에다가 경희대 하나 더 깔면 되겠죠. 왜? 우리는 6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도 고교 연계로 집어넣겠죠. 이런 식으로 2장의 카드를 깔고 가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점수대도 높지만 최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받쳐나가는 걸로 경희대학교 한 장 더 깔고 가면 교과 가지고 한 2장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안정권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앙대랑 경희대를 안정권으로 잡았다라는 건 이거 이하로 대학교를 구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머지를 위로 다 던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던져볼게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서 던져야 돼요. 솔직히 1.4등급인데 저 친구 Z값 돌려봤더니 연세대학교 Z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연대 뺐고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대학교로 고려대학교를 잡았는데요. 고려대학교로 한 장을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2장까지는 집어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 장을 집어넣을 건데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건지 학업부 수용을 집어넣을 건지는 언제 결정할 거냐면 저 같으면 6월 모평 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아요. 왜? 최저 라인 때문에. 학교장 추천은 3개 들어가고 학업부 수용은 4개 들어가는데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4등급이면 점수가 안 남아요. 왜 그러면 학교장 추천은 아이들이 점수대가 다 좋게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는 1.4등급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밀리지가 않을 거예요. 최저가 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6월 모평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최저 4과목을 맞춰온다? 그러면 저는 학업부 수용에다 던질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거를 계산하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류 평가하면서 또 내 전공 적합성 이런 거 다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집어넣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냐면 서강대학교인데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 점수가 돼요. 제가 또 1.4면 1.4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네, 솔직히 서강대학교랑 중앙대학교랑 교과 요번에 점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환산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넣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최저를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교과 넣을 건지 학생부 종합전형 넣을 건지를 따져보겠죠. 그런데 최저만 맞춰주면 교과 전형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이제 더 들어가겠어요? 성균관대랑 한양대학교 집어넣자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1.4면은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일반고기 때문에 저는 교과 전형은 집어넣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 심화 과목이 약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서 몇 장을 만드는 거예요? 6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다 만들었네요. 우리 아이 경희대학교부터 고려대학교까지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종과 교과를 구성하면서 짜는 거고요. 만약 3등급 때 아이가 온다라면 3등급에 맞게끔 또 계산을 해야겠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 부모님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1.4인데 경희대까지 내려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했을 때 중앙대 컷에 걸리면 경희대 버리고 한 장 정도 던지는 건 연대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학교장 추천이랑 저거 2개 안 되니까 연대를 하나 던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조금 더 조절은 학부모님이랑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하겠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안정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경희대부터 고대예요. 이러면 웬만하면 안 떨어질걸요. 최저도 2, 3, 5기 때문에 경희대가.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최저를 얼마나 맞춰오냐가 이 학생의 대학 레벨을 바꾸는 거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만약에 3과목도 잘해온다 그러면 중앙대 이하로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또 모르죠. 여학생이라서 경희대 안 가고 이대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대도 1.4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4등급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학별로 환산 점수라는 걸 다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해야지 더 정확하게 교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6장을 해요. 그럼 보세요. 문과인데요. 고려대학교 한 장 넣고요.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넣고 경희대, 중앙대 넣죠. 최소한 몇 칸을 벌려 내려온 것처럼 보이세요? 3칸은 벌리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상중하 라인 진짜 안정권으로 잡으려면요. 3칸 정도는 보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라인으로 구성하니까 만일 요 칸을 잡았다라면 요 밑에 중앙대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칸은 좀 보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네, 이렇게 쭉 다 놓으시죠. 6장은. 그리고 하나 딱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케이스 없으실 것 같죠? 엄청 많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2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2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3칸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상중하 라인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수시 1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1부 시간에는 제가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드렸고요. 자, 아까 예고해드렸지만 2부 방송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2부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 이거 저희 비공개 방송입니다.